농산물 가격 안정과 유통 혁신을 위한 방안인 공영시장 도매인제 도입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쌀값은 농민값이라는 저의 전반기 5분 자유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말하는 쌀값은 사실은 농산물 가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이며 실은 농산물 값은 농민값이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 농민값이라 할 수 있는 농산물 가격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값을 어디에서 누가 매기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농산물 가격 폭등, 폭락 이런 말들은 무슨 기준으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서울시 가락동의 농산물 도매시장 경락가, 경매 낙찰가 기준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 가격은 또 어떻게 누가 매기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가지와 신발, 더 나아가 자동차, 아파트, 마트 시장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은 그 가격을 누가 결정합니까? 공급자입니까? 소비자인 여러분입니까? 당연히 물건을 공급하는 생산자,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여쭙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몇 개월에 걸쳐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을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면 그 농산물 가격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가요? 농민이 출하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치의 농산물 가격을 도매법인 경매사들이 단 3초 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순간부터 농산물의 생산자요 공급자인 농민들은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 말대로 투명인간이 되고 맙니다. 더 기가 차는 일은 일반적인 가치가 1만 원짜리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농산물을 출하한 날 단지 운이 나빠 공급 물량이 넘치게 되면 경매에서 단돈 1,000원에 낙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더더욱 기가 차는 것은 농산물의 주인인 생산자요 공급자인 농민은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1도 관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농민이 그 경매시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불매선을 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운명처럼 그 가격을 받아들이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면 농민이 그 가격이 너무 헐값이라서 못 팔겠다고 불매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화물차비, 하차비, 각종 수수료 다 지불하고 다시 화물차를 불러서 차비와 상차비를 들여서 싣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는 이미 농산물은 시들고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팔 수도 없는 지경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끔씩은 공판장에서 농산물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눈물 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은 농산물을 쓰레기 비용을 본인이 물고 나서야 그 농산물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아프리카나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공판장 실화라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픕니다. 농산물 공판장에서 생산자는 제값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항상 비싸게 농산물을 구매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거래 제도를 기존의 경매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거래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의 독점적 수탁권을 견제하고 출하자인 농민들의 출하 선택권과 가격 결정권을 확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시장 도매인제 도입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가락시장 내 거래제도 다양의 한 일환인
시장 도매인제 도입을 경남도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상남도 농산물이 가장 많이 거래되는 도매 시장이 어느 곳인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경남산 농산물이 경매되는 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네, 우선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님께서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한 시장 도매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농산물이 한 해 5,100억 정도가 거래되는 최대 농산물 시장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가락시장 경우는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특히 최근 들어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도내에 창원과 진주에 소재한 도매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관계자들과 현안에 대해서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국장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가락시장이 농산물 유통에 가지는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한 해 생산량의 약 49%인 약 600만 톤 가량이 가락시장과 같은 소위 33개의 공영 도매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37%인 250만 톤, 그러니까 약 4조 5천억 가량의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산물의 경우도 2019년 기준으로 고추 27%, 마늘 30%, 호박 33%, 수박 8% 등 주요 농산물의 상장량인 5,100억 원의 농산물이 가락시장을 통해 거래됐을 정도로 중요한 도매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도 다녀와 보셨다 하지만 경매시장에 가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길어야 3초 아니면 1, 2초 안에 경매를 통해서 후다닥 가격이 결정됩니다. 경매 가격이라는 것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요구한 것이 아닐 뿐더러 매일매일 반입 물량에 따라 가격이 크게 들쭉날쭉 출렁임으로써 농가 소득 안정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영상 한번 띄워주십시오. 2020년 9월 3일부터 5일 사이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배추의 가격을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9월 3일 양배추 8kg은 7,020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일한 등급과 규격의 양배추는 16,251원으로 전일 대비 131.5%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시 가격이 폭락하여 전일 대비 46% 하락한 8,723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출하일이 하루 달랐다는 이유로 농민들의 1년 피땀이 어느 날은 2배 이상으로 어느 날은 절반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은 농민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된 양배추지만 국민들에게 판매될 때는 같은 가격이 되는데요. 이때 판매 가격은 최고점인 16,000원대를 기준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결국 농민들은 본전도 찾지 못하고 국민들은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국민들은 비싸게 사고 있다면 그 사이에서 발생한 이익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예, 보신 것처럼 당일 출하된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어느 경매회사에 농산물을 출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2.5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농가 입장에서는 한 해 농사를 당일의 운에 맡게 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사서 국민들에게 판매하는 유통법인에게 그 이익이 다 돌아갑니다. 경매제를 통해 유통법인이 얻는 수익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가락시장 유통법인이 올린 순이익이 2018년 약 167억 원,
2019년 약 185억 원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웠던 2020년에도 약 32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수익의 사용처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영도매 시장이라면 그 수익 또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이 대주주로서 이들 유통법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경매에서의 지배주주들이 전부 농업 관련이 아니라 제강이나 건설, 교육 등 농업 분야와 전혀 무관한 분야로 그 이익의 대부분이 농업 분야에 재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비농업 분야로 유출됨으로써 농민들은 더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전국적으로 한 해 약 20명의 농민들이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경매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공익형 시장 도메인 제도입니다. 시장 도메인은 출하자인 농민들과 거래 금액 및 거래량을 직접 협의하는 직거래 도매상입니다. 경매제와 달리 중도메인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어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빠르고 신선한 상태로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농민들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하여 원하는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도메인 법인을 지자체와 생산자 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것이 공익형 시장 도메인 제도입니다. 특히 공익형 시장 도메인 제도는 공익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 전액을 적립하여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생산자들에게 보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과의 사전 계약 재배 및 출하 약정 등을 통해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어 가격 변동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동영상에서 아마 여러 가지를 느끼고 보고 하셨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1조 50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가락시장을 새롭게 현대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에 완공되는 가락시장 도매권 1공구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경우 생산물을 소매 상인과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오프라인 거래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약 660m, 평방미터, 약 200평 정도 됩니다. 200평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른바 공익형 시장 도민제를 운영하고자 제안을 한 것입니다. 네, 국장님,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지금 농민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익형 시장 도메인 운영 계획을 지금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지난 5월 11일에도 우리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직접 방문해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고요. 저도 참석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 공영 시장 도메인 제도에 대한 운영 계획을 정치한 바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와 전라남도는 2020년 10월 6일 소위 전남 공익형 시장 도메인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또한 전북, 충남, 강원 등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협의를 1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남도에서도 공익형 시장 도메인제에 참여할 의향은 있습니까?
현행 그 경매 제도의 복잡한 유통 단계를 축소해서 실질적인 그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시장 도매인제의 그 도입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장 도매인제도 직거래하는 방식이라서 매입 가격의 비공개 그리고 거래 가격의 불투명성 등이 있어서 시장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상과 수수료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지자체가 그 시장 도매인과 함께 출자를 통해서 유통시장에 참여하는 공익형 시장 도매인제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러한 문제는 1998년도 농안법이 파동이 있고 나서 농산물 유통개혁위원회에서도 현재까지 또 논의 중이고 특히 그 농식품부에서 도입을 좀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 공익형 시장 도매인 제도에 대한 정부의 승인 여부와 타 지자체의 그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요.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제도라면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영업 여건이 참 좋은 가락시장에 200평 규모의 공간이 확보되고 또 서울시가 그 시설을 지어주고 또 기본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고 법적으로 사용료까지 제한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운영이 가능한데 지자체가 참여하여 공적인 기능을 가미하면서 생산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의 어떤 문제들은 각 지자체의 힘으로 이 부분은 저는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경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공익형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 35년간 경매제에만 의존해왔던 농산물 유통의 관행과 모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공익형 시장 도매인제 운영으로 경남도 농민들의 농산물 출하 선택권을 넓혀주고 또 생산자와의 계약 재배 확대로 사전 가격 결정 등을 통해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이뤄내고 또한 소비자들에게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도매시장의 운영 수익 전액을 경상남도 출하 농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경남도가 이 경상남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가락시장의 경남 공익형 도매시장 도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도들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주시고 농민단체와도 이 부분 그리고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난번 간담회를 했다고 하니 이후에도 좀 더 빠르게 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락시장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저 사업들을 놓치게 된다면 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가 참여할 의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서울시가 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2023년까지 확장하면서 지자체의 그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고 또 공익형 시장 도매인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조례 개정까지 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이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농안법 17조에 따라 가지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승인을 안 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익형 시장 도매인 제도가 이런 농민단체와 유통주체 간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익형 시장 도매인 제도에 대해서 도의회와 그리고 농민단체 그리고 유통주체 간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진짜 자기 자식처럼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통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실은 이 문제가 경남에서는 공론화가 시작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공영시장 도메인 제도는 저도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처음 알게 된 사항이고요. 그런 점에서 농산물의 가격 안정 그리고 농가의 소득 안정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의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농산물 가격 안정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가장 중요한 게 도매 시장의 유통 단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전에 농민들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그 유통 단계로 넘길 때 어떤 시스템으로 넘기느냐. 개별 농민 단위로 넘기는 이 체제로는 안정성이 보장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영형 시장 도메인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개별 농민의 교섭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중소농 같은 경우에는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영형 시장 도메인제는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또 가격이 어느 정도에 인수했는지 매입했는지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 생산자 단체, 조합 이런 형태로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좀 뭉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그 기본적인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사실은 농협이 좀 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농수축협으로 확보되지 않는 그 경우에 그 농민들의 그런 그 가격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가져야만 이 제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도입하는 문제는 경남도가 결정하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이제 농림부에서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도메인 제도와 경매 제도를 동시에 진행했을 경우에 경매를 통해서 그 매입되는 농산물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수입 농산물이 더 늘어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 이게 이제 도입 과정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세팅해서 만들어서 그 우려되는 데 대한 끝까지 대책을 세워서 같이 시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 찔끔찔끔 도입하는 방식으로 했다가는 아마 이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또 이렇게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농림부 그리고 관련 농민단체나 관련 기관들과 함께 잘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함께 만들어내고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유통 단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